빚에 대한 최고의 지혜에서 배워라. 한 아이가 숲을 걷다가 넓은 빈터에 자리 잡은 집에 다다랐다. 집의 양쪽에 큰 정원이 있고 거기에 각각 정원사가 한 사람씩 서 있었다. 양쪽 정원은 그 모습이 아주 달랐다. 한쪽은 황량하다 싶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했고 정원사도 아주 사납게 생겼다. 그는 꼭 뭐에 화난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잡초를 뽑고 있었다. 반면 다른 쪽 정원은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다. 사방에 예쁜 꽃이 만발해 있는 걸 보면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도 정원사는 오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며 나무에 기대어 휘파람이나 불었다. 아이는 기왕이면 여유있고 행복해 보이는 정원사에게 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는 아저씨 정원은 별로 예쁘지 않은데 어떻게 아저씨는 힘들이지 않고서도 정원을 잘 가꾸느냐고 물었다. 여유 있는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나도 한때는 저 사람처럼 일한 적이 있단다. 잡초를 끊임없이 뜯어내다가 어느 순간 나는 잡초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잡초를 뜯어내도 뿌리는 여전히 땅 속에 박혀 있고 씨앗은 뜯는 중에 계속 땅에 떨어지니 말이다. 그러니 아무리 뽑아도 잡초는 없어지지 않았지. 한쪽을 뽑는 동안 다른 한쪽이 무성해져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단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법을 궁리했지. 잡초보다 빨리 자라는 풀과 꽃을 구해 심었단다. 그랬더니 이 꽃과 풀이 잡초를 완전히 덮어버렸지. 게다가 그 자리엔 다시 잡초가 자라지 않았단다. 내 정원은 이렇게 저절로 깨끗하게 되었지. 날이 저물고 정원사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정원사가 갑자기 불을 껐다. 방 안이 완전히 깜깜해졌다. 정원사가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이 어둠을 없앨 수 있겠니? 아이가 대답을 못하자 그는 불을 다시 켜고 말을 이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갖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다. 너는 어둠을 잡초처럼 뜯어낼 수도 어둠과 싸울 수도 없단다.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두려움에 맞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일이 잘 풀릴까 하는 의심이 들 때, 감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써보자. 자신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 5가지만 골라서 수첩에 적어보는 것이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뜯어낼 수도 삽으로 퍼낼 수도 없다. 그러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밝게 비춘다. 돈을 쓰지 않는 것과 저축하는 것은 신발의 두 짝과 같다. 이것은 빚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빚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종종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 때문에 50대 50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빚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을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다. 아이는 다음날 아침 숲속을 계속 걷다가 3번째 정원을 만났다. 아이는 그곳에서 일하는 정원사에게 정원에 자라는 풀들이 어떤 풀이냐고 물었다. 마음씨 좋게 생긴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정원 주인은 유명한 의사란다. 그분은 여기서 자라는 독초로 약을 만들지. 이는 독이 자라나는 당신의 상황에서 약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당신의 상황에서 분발에 필요한 자극제를 뽑아내야 한다. 더 쉬운 상황을 바라지 말고 더 많은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부담은 좋은 것이다. 부담은 당신의 잠재력이 허비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제 당신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부담은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결정은 스스로 하자.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당신은 프로인가? 프로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때도 최상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다. 성공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 빚은 결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이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라. 자신의 상황에서 거리를 취하라.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게임에서 졌다고 죽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빚을 졌다고 죽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많이 도와준 억만장자가 있었다. 그는 내가 사업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자네 직감을 따르게. 자네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 시간 우주 안에서 보면 개미의 기침만도 못하다네. 당신에겐 더러 좋지 않은 신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다. 하지만 이제 낡은 신념을 버리고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념을 얻었다. 당신은 이미 불을 쌓기 시작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상황을 통해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자라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장기적인 문제를 절대 단기적 해법으로 풀지 말라. 소비를 위한 빚은 당신의 의욕과 자신감을 죽인다. 빚을 지는 것은 우리 신념에 달린 문제다. 이 신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에너지를 책임이 아니라 채무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해라.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말라. 자신에게도 하지 말라. 빚진 상황에 놓이면 절제를 배우는 계기로 삼아라. 신념을 바꾸고 나면 절제는 한결 쉬워진다. 목표를 높게 잡아라. 당신이 갖고 있는 기대가 당신이 갖게 될 목표치를 결정한다.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선물을 남긴다. 문제는 재미있고 좋은 것이다. 경제적 부담은 당신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결정은 당신 자신이 한다. 성공은 어떤 사람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관리하는 것이 진짜 기술이다. 빚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다. 7번째, 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존 디 록펠러.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나는 사람들이 내 능력에 비해 너무 조금 받고 있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소리다. 바로 말하면 이렇다. 당신의 경제적 기여도가 크면 그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경제시장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제시장은 당신을 미워하지도 예뻐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가치만큼 당신에게 지불할 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혹은 아빠나 엄마로서 당신의 가치가 아니다. 여기서는 오직 당신이 지닌 경제적 가치만이 기준이 된다. 당신을 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외면당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천재가 아니다. 당신이 얼마를 벌지는 오로지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은 먼저 시장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한다. 당신의 수입이 바로 이 법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벌어들이는 것이 어제 내린 결정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자기 삶의 디자이너로서 당신은 자신의 수입이나 임금이 올라가도록 직접 디자인해야 한다. 말하자면 임금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높은 보수를 받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수입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삶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임금을 올릴 수 있다. 오로지 당신한테 그 책임이 있다. 당신 혼자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수입을 늘리는 다음 법칙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법칙들이다. 이 법칙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자기 사업하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장을 잘 활용하면 당신은 1년 내 최소 20%에서 100%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강점을 드러내라. 돈과 기회는 필요에 답하지 않고 능력에 답한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임금이 인상되진 않는다. 당신이 더 많이 받을 만한 가능성을 보였을 때 비로소 인상된다. 임금 올리는 문제를 말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점을 잘못 생각한다. 회사원 한 사람이 사장을 찾아갔다. 애가 하나 더 생겨서 더 큰 집이 필요하고요. 큰 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장은 임금 인상은커녕 아마 너 같은 직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왜 더 많이 받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장을 찾아가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미리 목록을 작성해라. 그리고 자신의 강점들도 적어라. 사장과의 면담은 당신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사장만 만나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해라. 당신의 강점을 보여야 한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강점을 보여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람을 따라올 바보는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강하고 확고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강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